좀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제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강점을 잘 세워서 좀 이렇게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살아내 보자라고 서바이벌 키트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그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거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서 경쟁적으로 살아왔냐라고 봤을 때, 어, 내가 만약에 좀 더 능력이 좋고, 좀 더 이렇게 집중력이 좋고, 머리가 좋았다면 이거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고, 왜 안 되지?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하면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학생의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던 것들은 어느 정도 특정 궤도에 올라간 것들은 어,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계속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또 패러다임이 변했을 때 이것들을 또 똑같은 그 전략들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서 경쟁력을 얻는 거는 여전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운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비디오 댓글에도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라이브 했을 때, 2020년도인가? 그때 코로나 때 뉴욕에 있을 때 라이브 했을 때 제가 한 3시간 정도? 2시간 50분인가? 제가 어떻게 쭉 살아왔는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제가 좀 구체적인 저희 인생 사례, 그러니까 제 얘기니까,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니까, 어디서 들은 거 말고 제 얘기니까 제가 그냥 쭉 이렇게 펼쳐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비디오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전략을 펼쳤구나. 방금 그 질문에 맞게끔, 그 프레임에 맞게끔 비디오를 보면 좀 더,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좀 뭔가를 할 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를. 재미가 없고 특별한 보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까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듯이, 음, 직접 이걸 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해보고 그 터널을 지나 보면 그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그거, 저건 저거. 이렇게. 그런 것처럼, 어, 지속 가능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하나 배우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도파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와, 너 이거 되게 잘한다. 라든지 아니면 저는 롤을 그때 배워보려고 좀 해봤는데 롤 너무 어렵더라고. 컴퓨터랑 할 때마다 이걸 왜 하지, 사람들은? 계속 죽으면 누가 나오고 계속 때리고 하는데 재미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너 되게 잘한다 해서 내가 또 막 이렇게 나 때문에 팀이 이겨. 막 이런 보상들이 있고 이랬으면 난 거기에 막 심장이 뛰고 재미를 느꼈을 거야.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노는 거에는 다 쉽게 재미를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컴포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쉬워 보인다고 내가 심장이 뛴다고 해가지고 다 그게 이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중요한 그 무기로 작용하진 않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재미를 느끼고 남들이 다 나가 떨어져 가는 그 시간에 좀 더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제가 춤췄을 때를 예를 들었을 거예요. 제가 춤추면서 배운 게 하나 그거였거든요. 10번, 1000번, 100번 해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배웠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아마추어 옛날에 인천에서 할 때는 애들 막 하니까 나도 이제 좀 브레이크 댄스 했거든요. 뭐 토마스라든지 뭐 나인투나인이라든지 뭐 헬스핀 이런 걸 할 때 쟤는 돼. 난 몇 번 해보니까 안 돼. 그럼 대충 다 포기해요. 대부분 다 포기해.
한 일주일,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다 포기한다고. 그거에서 좀 더 버텨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에서 좀 친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프로팀에 올라가고, 또 프로팀에서도 또 쟁쟁한 애들끼리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또 버텨야 돼. 버텨서 프로팀에서도 이제 공연팀 멤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제가 그 과정을 다 고우쭈로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당황하지 않게 안 돼도 될 때까지 하기. 좀 약간 무식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 유학가라고 저를 이렇게 인컬리지 해줬던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남들 다 포기하고 그만둘 때 하나 더 하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푸시업을 뭐 20개, 30개 해도 여러분도 운동이 안 됩니다. 언제 운동이 되냐면 내가 힘들었을 때 진짜 하나 더 하는 거. 하나 더 하는 거. 그러려면 확실히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칭찬이라든지 내 몸이 막 이렇게 나 바디 프로필 찍을 건데 내 몸이 거기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 내가 봤던 그 친구 혹은 그 이제 PT 해주시던 선생님 막 거기에 막 다가가고 있다는 이런 보상이 있을 때 우린 그걸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속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정말 스스로 속이다가도 안 되면은 저는 그냥 안 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가만 앉아서 내가 이걸 진짜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을 계속 해요. 저 처음 코딩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이걸 왜 해도 늘지도 않는데 전 5줄이 이해가 안 됐어요. 포르비에 뭐 가로치고 세미콜론 이거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5줄 포르 하나 공부하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걸 이해하기까지. 음. 그래서 어쨌든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왜 소위 학벌이 좋은 사람들,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인서울하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직장 들어갈 때도 편해. 왜냐하면 학벌 좀 뽑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짧은 그 인터뷰 기간 안에 그 학벌이 갖고 있는 건 그 사람의 태도를 웅변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 사람은 그것들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예를 들면 20대 초반, 20대 중반 그 사람들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이 정도를 버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서 이런 일도 평타 이상 쳐내겠다라는 이제 기대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실제도 그러하고 그런 분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 가지 어플라이를 해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뭐, 아이빌리그 나오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자기만의 방법들 다 알아. 공부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저도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옆에서 얘기해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언어로 이렇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것들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한테 리워드를 줄 것인가? 심장을 뛰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주변에 형들, 선배들, 삼촌, 뭐 아빠 친구분들 중에서 한 분야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한테 성공이라기보다도 한 분야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들어. 적용해봐. 안 되네. 내 걸 찾아. 그 과정이 여러분들 10대 때, 20대 때 끝나 있어야 돼. 크게는. 큰 틀이 나와 있어야 돼. 그게 일단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채워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리고 뭐 저 춤출 때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춤이 타고났다. 저 코딩할 때는 야 코딩, 디자인할 때는 디자인.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익숙해지고 잘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재능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재능 있는 부분도 있겠죠. 워낙 러닝 커브가 하나만 결정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 거니까. 특정 부분에서는 어떤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건 약간 재능으로서 뭐 암기력이라든지 뭐 공간감이라든지 이런 걸 커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워낙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채워서 계속 노력해서 심장이 뛰는 방법들을 찾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무슨 일을 하든 이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저가 썼던 방식은 저는 철저하게 이제 나에 대한 뭐랄까 아 그러니까 자의식이 조금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냐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았어. 근데 못하는 건 저는 손을 안 댔던 것 같아요. 못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근데 특정 부분에서는 못하는 것도 견뎌내서 올라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는 제가 뭔가를 했는데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과감하게 빠르게 포기해요.
빠르게 포기하고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능력치를 거기다 몰빵하는 거야. 저는 그 방법을 좀 썼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어 제가 춤을 출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춤을 출 때도 이제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야, 너 헤드스핀 5바퀴 했어? 난 6바퀴 할게. 난 7바퀴 할게."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무식한 시대였어. 낭만의 시대라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되게 무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쟤를 헤드스핀으로 못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타일 무브로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워 무브는 뱅글뱅글 도는 거고요. 스타일 무브 같은 경우는 프리즈 잡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 무브로 빠르게 전향을 했어요. 근데 웬걸 스타일 무브로 딱 가보니까 내가 파워 무브 했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리고 헤지 스핀을 뭐 50바퀴, 100바퀴 돌 필요가 없어. 10바퀴, 20바퀴도 충분한 거야. 왜냐면 거기서 다른 것들을 계속 연결해도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빠르게 포기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도 건축학과를 나와가지고 저는 공고를 전공했거든요. 설계 다 도면 치고 해서 이제 대학교 올라와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분별력이 너무 없는 거야. 분별력이. 학부 때 보면은 얘가 잘했다고 하는데 잘했겠지. 근데 그게 그 사람 기준에서 잘한 거란 말이야. 그 교수님 기준에서는.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꼭 가만히 보면 또 누구 거 카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또 내 거를 막 하다 보면은 또 내게 교수님이 봤을 때 주변에 설계하시는 분들, 형들, 선배들이 봤을 때 코드가 안 맞으면 또 못했다고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분별력이. 그리고 저도 뭐 공모전 가서 이제 뭐 대상 탄 것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약반듯한 디자인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정말 재능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도 가만히 옆에서 뜯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뇌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넌 재능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재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딴 얘기고 또 얘기가 또 길어지고 어쨌든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고민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저는 CAD를 했고 3D도 했어요. 애들 다 오토캐드 이렇게 라인 하나 긋고 있어. 저는 3D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하고 막 시뮬레이션하고 막 이랬거든요. 재밌었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내가 리워드도 명확하게 나한테 들어와지고 남들과 차이점도 명확하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3D라든지 뭐 어떤 3차원 어떤 지오메트리 컨트롤을 할 때 이게 이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가 했던 설계를 더 돋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리워드도 되게 명확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 도는 거야. 선순환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더 재밌게 하게 되고 또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이런 방식들.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너도 나도 3D를 하고 너도 나도 렌더링을 걸고 너도 나도 VR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 5년도 때 제가 VR 같은 걸로 막 졸작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계속 생각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니크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평준화가 되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이야 코딩하고 이런 게 대단해 보이지만 앞으로 시간 지나면 다 한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영어 하는 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다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다 토익 점수 막 뭐 높은 점수 받아야지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니까. 이렇게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왜냐면 남들이 다 하는 부분에서 에너지 쏟는 건 노력한 게 아니야.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린다고 해서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기본적인 건 해야지. 예를 들면 영어 공부 같은 게 그랬거든요. 저는 영어 공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저는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27살 때 알았으니까.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 영어를 할 이유도 못 느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너무 재미없었고. 근데 이제 나는 유학을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력이랑 막 이런 것들을 갖고 해외에 나가서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한국의 그 수급률이 50%도 안 되는 그 마켓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동기가 탁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무지하게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나는 똑같아. 내 정신 상태와 내가 갖고 있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어떤 DNA부터 타고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그 스탯들은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내 동기가 바뀐 거야. 내 사고가 바뀐 거야. 그때부터 진짜 계속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틀려도 계속 하고 제가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한 번은 단어 시험을 보고 이제 스터디라고 단어 시험을 보고 딱 집에 가는데 울상으로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시무룩하게 저보다 한 5, 6살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 친구가 형, 저 되게 많이 단어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몇 개 틀렸는데요. 그래서 자기 단어 그때 한 30개 정도 냈으니까 5, 6개 정도 틀려가지고 하나당 100원씩 해서 500원 정도 냈다고 그러는 거고 나는 이거를 1년 봤는데도 지금 10개 넘게 틀렸다고 나를 보고 힘을 내라고 제가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도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왜? 나는 그게 명확했거든. 워드가 명확했고 내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나는 해외 어쨌든 영어라는 벽을 통과해서 그것만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그 뒤부터 나는 한번 승부를 던져볼 수 있다. 이 생각을 내가 했거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들은 해야 돼. 하지만 일단 큰 게임 체인저로서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이제 내가 못하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몰빵해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까 살짝 설명이 드렸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과거에 했던 것들에 얹히고 했어요. 과거에 했던 거 얹히고.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커리어 상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20대 후반, 30대인데 새로운 거 시작한다 그러면 전 항상 그래요. 인생이 심심하니? 왜 하드모드를 세팅하고 살고 싶냐 이거죠. 저도 새로운 거 뭔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론 경험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서 빨리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더 빠르단 말이야. 그리고 리스크도 더 적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건축학과를 가게 된 계기도 제가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무대 디자인, 무대도 사실 퍼포먼스거든요. 댄서들이 그냥 춤을 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 배틀 같은 거 할 때도 주변 함성들과 앞에 어떤 시퀀스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함성들이 나오고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이 기술의 배치도 이 전 기술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시각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경험 디자인이에요. 시퀀스, 무대를 디자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설계 쪽으로 왔고 설계하면서도 어쨌든 2D, 3D 공간 디자인인 거니까 그걸 하면서 그래픽스 쪽을 했고 제가 안 다뤄본 툴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어떤 툴 콜렉터처럼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어 진짜 사장된 라이트 웨이브라고 광파 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마야라든지 하여튼 3D, 2D 하면 무조건 드립다 팠거든요. 제가 라이노 2점 몇 대부터 팠으니까. 그냥 다 무식하게 그냥 다 섭렵하겠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똑같은 3D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막 이런 것들도 이제 얻어지고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어디로 갔냐? 이제 코딩으로 간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코딩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못 왔어. 진짜로. 코딩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되게 넓어. 되게 넓고 할 것도 너무 많고. 예. 근데 난 어떻게 했냐? 이거를 어떤 3D 혹은 디자인 혹은 시퀀스 이것들을 다 뭉쳐놓고서 그 위에 탑을 쌓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강점들을 계속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죠. 음.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렇게 한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